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고라니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영상도 보여주시고 네이버에서 뭐 이평선에 쳐도 자료가 거의 없었었고 뭐 거래량, 거래대금, 뭐 캔들이라고 검색해도 네이버에도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막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 어떻게 공부하신 거죠 그때는? 그냥 실전으로 하신 거죠? 그냥 독학으로? 무대표 그쵸. 하나하나 당해가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고 내가 가끔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 그러다 보면 그게 큰 자산이 되고,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물이 잔에서 넘치려면 정말 꽉 차기 전까지는 넘치지 않잖아. 물이 끓을 때도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끓지 않고, 그래서 그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지 않나. 물론 수익이 나도 억대 단타가 되고 크게 돈을 벌어도 위기는 찾아와. 그 뒤에 혹시 위기가 있으셨나요? 나한테는 큰 위기라고 뭐 생각되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억대 단타에서 10억, 20억, 30억 단타가 되려고 노력했던 건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억대 단타가 편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많은 경험을 차츰차츰 쌓아가는 거야. 베팅 금액을 계속 늘려가시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내리신 거네요. 그치.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까지. 큰 금액으로 하다 보면은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거든. 편안한 매매, 익숙한 매매에서 꾸준히 벌자. 그게 욕심 없이 꾸준히 버는 게 괜찮지 않나. 주식으로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 이 모든 영광은 쩐의 바다님께. 그 채찍질이 됐네. 그치. 그런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 평소에 성격은 어떤 편이시죠? 그렇게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텐션이 높고 좀 말주변이 좋았더라면 계속해서 장중에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매매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좀 매매에 집중하는 편이고, 좀 활발하진 않는 것 같긴 해. 평소에 좀 아주 가라앉아 있지 않지만 신이 나면 기뻐하는 타입? 외부 생활을 크게 하시지는 않죠? 그치. 주식을 하고 나면서부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을 또 많이 상처도 있고, 주식하다 보면은 계속 연구하고 주식만 보잖아. 그러다 보면 또 친구들은 그때 한 10몇 년 전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나는 계속해서 주식을 했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때 성공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할 말도 없고. 그쵸.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무슨 집을 샀네, 연봉이 얼마네, 뭐 지금은 어디로 여행을 가네. 근데 나는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뭐하냐?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웬만한 사람들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벌게 됐을 때, 그래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주식으로 금융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금융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치. 그리고 주식을 한번 발을 담근 사람은 그 주식을 완전히 끊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계속해서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 사람은 버는데 나도 잘만 하면 벌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거든. 그렇지만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들, 남들도 나만큼 노력하거든. 정말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 종일 차트 안 보고 몇 시간씩 차트 안 보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 계속 주식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은 기본이야. 남들도 나만큼은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남들도 나만큼은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운데서 주식이 하나 좋은 건 남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남을 짓눌러야 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나하고의 싸움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그럼 수익이 좀 일정적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출이 있나요?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여동생 결혼시킨 일, 그거 하고, 아버님에게 차 사드린 일. 그래서 나는 주식에 감사한 것도, 주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빨리 아버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또 그만큼 마음을 괴롭게 해드렸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았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정말 한강 갈 뻔했지.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거든요. 어떤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실나는 패턴을 먼저 파악하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단을 밟아가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라니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식을 하면서 좀 도움될 만한 팁 같은 말들이 있다면, 처음에 손실 나시는 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하겠지.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금방 나도 따라하면 금방 월급은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면 생각대로는 되지 않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노력은 기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주식이란 건 아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 한 달 정도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바로 실전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습관, 나의 경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긴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분들은 한 1년, 예전에는 5년 그렇게도 걸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매체도 있고 좋은 유튜브라던가 뭐 강의라던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예전보다는 더 빨리 배우고 빨리 능숙해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초보이신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 나처럼 이런 것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투잡을 뜨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하나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생활자금 250만 원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5달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주식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밀도 있게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을 쌓으시는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 성향이 어떤 거냐면 나는 성격이 급해. 그런 사람한테 느긋하게 스윙, 저점 매수 어려운 말이거든.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내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는 한두 번만 매매해도 상황 따 하거나 종가 베팅을 해도 그 다음날 수익 나고 하면 거기에 만족스럽고 그러면은 그 자기의 성향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지. 나는 높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죽어도 싫어. 손실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난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것보다는 모아가는 매매, 천천히 하는 매매가 마음에 드는 그런 성향인 분들한테 돌파 매매 가르쳐줘봐야 소용없다고. 어디를 돌파를 한다는 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산다는 건데 그런 분 자신의 성향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매매를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강의를 듣고 해도 자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성향과 자신과 맞는 매매를 찾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런 매매 저런 매매를 너무나 많이 하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도 받았고 경험을 쌓느라고 힘들었지만 기록을 많이 해보면은 내가 눌림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나더라. 내가 종가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나더라. 나는 돌파했을 때 좀 승률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매매법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갈고 닦는 게 좋지 않을까. 갈고 닦는다는 건 정말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거지. 어떤 시장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반드시 통하는 내가 아는 이 패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매수하면 난 반드시 수익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패라도 전부 뚫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거지. 자신만의 무기를. 나는 하루에 한 번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일주일 내에 한 번밖에 매매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대신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패턴 안에서는 반드시 수익 나. 그런 무기가 있다면은 정말로 도움되지 않을까.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자신만의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 계좌 관리를 해야 하거든. 수익 나는 사람들이 더 큰 트레이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벌 때는 잘 벌지만 잃을 때 벌었던 거 이상으로 몽창 잃기 때문이거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지. 계좌 관리라고도 하는데 계좌 관리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가, 트레이더로서 어떤 약점이 있는가, 내가 어떤 때 몽창 잃는가, 내가 아까 팔았던 종목이 급등을 해. 나는 이게 안 좋을 줄 알고 팔았는데 급등을 했어. 그럼 못 참지. 더 높은 가격이라도 따라 들어가야지. 손해보더라도. 그런 데가 그런 패턴이 많은가, 아니면 정말 보내주는가, 그런 것도 자신과의, 주식은 남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 자신만 생각하면 된다고. 내 것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 결점들을 고쳐가지고 내가 언제 계좌가 박살이 나는지가 언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 크게 베팅했을 때 박살이 나더라 하면 크게 베팅하는 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 나는 일정 금액으로 했을 때는 수익을 꾸준히 내. 근데 어떤 금액만 넘어가면 박살이다. 그러면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바꿔야지. 안전한 매매법으로 바꾸던 더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건. 근데 내가 분명히 100만 원으로 매매할 때는 꾸준히 수익이 나. 근데 내가 1000만 원만 매매를 하면 그냥 마이너스 10%, 20% 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약점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지.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 남이 몇백만 원을 벌든 몇천만 원을 벌든 상관이 없어.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내 약점이 뭔가. 내가 계속해서 이 패턴에 진짜 많이 당해. 그럼 그 패턴만 고치면 돈을 안 잃는다는 거지. 자신의 결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 그래서 언젠가 약점이 없는 무결한 사람이 되면은
정말 좋은 트레이더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넘어선 단계가 이제는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게 부딪히게 돼,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의 수익을 내게 되다 보면 100만 원의 수익을 나든 1000만 원의 수익을 나든 하다 보면은 더 큰 수익금을 내고 싶잖아. 그쵸. 100만 원 수익은 나는 쉽게 돼.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1000만 원도 쉽게 내네? 부럽거든. 근데 예수금을 늘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지. 또 예수금이 늘어나서 그런 문제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또 여러 가지 또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여러 가지 신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끝도 없기 때문에. 주식 매매하는데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리가 무너지면은 일단 뇌동을 하게 되지. 네. 뇌동을 하게 되면 계좌가 오전에 1000만 원 잃었던 게 오후에는 1억을 잃게 되지. 특히나 우리 단타쟁이들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오전에 손실 봤던 날을 조심해야 돼. 수익 나는 날은 상관없어. 수익은 어떻게든 제 앞가림을 하거든. 근데 손실 보는 날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돼. 오전에 500만 원 잃었더라도 가장 크게 잃는 건 가장 마지막 거래야. 500만 원 잃었을 때 멈추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멈추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복구 매매 해야죠.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잃는 건 가장 마지막 매매야. 엄청 그쵸. 들어가서 네. 아까 잃었던 5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1500만 원을 잃고 그러거든. 심리가 물론 중요하지.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매매를 하곤 했잖아. 근데 그 습관을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고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10시에 멈출 수 있었던 것도 네. 와이프의 도움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지금이랑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은 큰 차이가 있었나요? 점점 더 달라진다고 생각해. 사고팔고 매수매도의 기술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정말 다르고 그때 중요시 여기던 요소들을 지금은 더 다르게 보기도 해. 예전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기도 하고. 이를테면 요즘 프로그램들의 여행이 정말 많잖아.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1년 전에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가 훨씬 잘해.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봤을 때도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것도 훨씬 나아.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게 좋은 거겠지. 고라니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라니 주식입니다.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네, 이게 무슨 일이람. 주식에 미친 사람들에서 대전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인터뷰도 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찍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되게 작은 채널이었는데 한 분, 두 분 와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셔가지고 많이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번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매매 하시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이 냉장고처럼 생긴 건 뭐죠? 우리 집에 있는 금고. 금고예요? 금고.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현금과 수많은 금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저거 좀 중요한 것들을 넣어놓고 있지. 이거는 결혼할 때 사진. 어디가 있죠? 이건 뭐죠? 이거는 공기청정기. 작동을 하나요? 응, 작동하지. 여기는 운동방. 오. 집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 노력만 하시나요, 혹시? 가끔 하기도 해. 이것도 혹시 자주 타시나요? 이거는 와이프랑 자주 타는 것 같아. TV 보시면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주식을 지금처럼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잘 살기. 그 정도가 목표? 어떤 인생의 목표는 따로 없으신가요? 따로 몇백을 벌고 싶다 그런 목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좀 많이 웃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를 잘 키우고.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내 고라니님. 고라니 남편을 만나서 속상하신 때도 많고 마음고생한 날도 많았을 텐데 항상 제 옆에 있어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잘 챙겨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줘서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사랑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주식으로서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괴롭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버텨서 결국에는 주식으로 꼭 성공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걷게 될 예비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식을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지, 또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할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주식을 일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얇게나마 잠깐 경험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후회하지 않게 잘 선택을 하자.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개미투자자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세요. 썸네일 바로 나오겠는데? 사진 이거 쓰고 인터뷰했으면 좀 진짜 존나 웃기겠다. 이거. 그럼 좀 진실성이 덜해 보이지 않았을까? 잘 샀네. 이제 머리 쓰니까 해야 돼, 머리 써. 출입문에서 찍을래? 아니, 여기다 지금 이렇게 괜찮아? 네. 썸네일 나와? 네.